국어 필요할 땐 쌤을 불러줘. 언제든지 가르칠게. 고3도 좋아, 재수생 좋아, 언제든지 가르칠게. 다른 강사들의 강의 들으면 한참을 새업생해 보겠지만 원탑생 강의 들어준다면 무조건 올라갈 거야. 1등급 향한 원탑생 강의 무조건이야. 손쉬운 방법 국어의 비법 특급 비법이야. 쓰기어법 건너 비문학을 건너 시소설을 건너서라도 원탑쌤 들으면 올라갈 거야. 무조건 올라갈 거야. 국어 안 오를 땐 쌤을 불러줘. 국어 비법 알려줄게. 문학도 쉬워 비문학 쉬워 무엇이든 알려줄게. 다른 강사들의 강의 들으면 한참을 고생해 보겠지만 원탑생 강의 들어준다면 무조건 올라갈 거야. 1등급 향한 원탑생 강의 무조건이야. 손쉬운 방법 국어의 비법 특급 비법이야. 시간도 부족, 어휘력도 부족, 사고력도 부족하지만 원탑쌤 들으면 올라갈 거야. 무조건 올라갈 거야. 자, 여러분을 국어의 1등급으로 이끌 국어의 원탑쌤입니다. 자, 국어의 비법 교재가 필요한 학생, 강의에 질문이 있는 학생, 국어 상담이 필요한 학생, 나머지 강의를 듣고 싶은 학생, 그리고 원탑 프로젝트. 자, 공부는 하고 싶은데 너무 집안이 어려워요. 그죠?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 그런 학생들을 위해 원탑쌤이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자, 학생들이 노래를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원탑쌤이 맞게끔 개작을 해서 그죠? 잘 지어온 학생은 원탑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도 뽑아가지고 원탑쌤이 무료로 국어의 비법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자, 어디에 신청을 하냐? 자, 원탑쌤이 운영하는 카페 뭡니까? 자, 네이버 카페 스터디 원탑, 그죠? 스터디 원탑 카페에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스카이 323232, 그죠? 카카오톡 아이디 원탑쌤 스카이 323232 여기에 친구 추가하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뭐냐? 자, 오늘의 수업, 그죠? 원탑쌤의 주옥 같은 강의, 오늘 학생 여러분 열심히 캐리해 봅시다. 자, 오늘의 수업은 비문학 정리하는 법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강의가 자, 쓰기 관련해서 강의를 했죠. 쓰기 파트 관련해서. 오늘은 비문학에 대해서 비문학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정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예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은 맛보기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문학 파트 오늘 맛보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문학 정리하는 법. 자, 원탑쌤이 이야기를 했죠. 자, 비문학을 풀든 국어에서는 사고력을 넣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비문학 파트는 정리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건 단어 근거, 적절하지 않은 건 단어 반대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사고력으로 문제를 푸셔야지 정리를 통한 사고력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요. 정리를 통한 단어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만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고력을 올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단어를 찾기는 정리를 통해 가지고 단어를 찾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문학 정리하는 법. 자, 무엇을 정리하느냐? 자, 중심 단어. 중심 단어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이건 답, 지문, 보기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중심 단어는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중심 단어는 동그라미 치고 밑줄을 긋는다든지,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중심 단어인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자,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단어가 있는 단어들, 그죠? 단어 자체의 반대가, 그죠? 단어 자체의 반대가 있는 단어들도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왜요? 답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에서 단어 반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반대되는 단어가 있는 단어들은 그 자체로도 동그라미를 쳐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비례한다. 그죠? 반비례가 있죠. 비례, 반비례를 어긋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한다가 본문에 나오면 뭐다? 동그라미를 쳐 주셔야 된다. 일정하다.
그죠? 일정하다는 변한다의 반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다, 변한다 이런 것도 다 동그라미 쳐주셔야 됩니다. 본문에 나왔을 때는 답에서 단어 반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 얼음, 수증기. 자, 이것도 서로 단어 반대죠. 반드시 동그라미 쳐주셔야 됩니다. 자, 누구한테 유리한지, 정부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소비자한테 유리한지 단어 반대 쓸 수 있겠죠. 반드시 동그라미 쳐주셔야 됩니다. 커진다, 작아진다. 자, 이거는 반대되는 단어 동그라미 치기보단 상하관계를 쳐주시면 됩니다. 커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상하관계 치시면 되겠죠. 상승, 하강. 마찬가지죠. 상승,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것도 상하관계를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본문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답에다가 상하관계 반대로 문제로 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출제자 위원들이. 자, 그리고 시대나 이름. 그죠? 시대나든지 어떤 학자의 이름이라든지 다 동그라미 쳐주셔야 됩니다. 중심 단어이기 때문에요. 정의. A는 뭐뭐이다. 이런 형태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 정의는 중심 단어, 그죠? 중요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A에다 동그라미 쳐주셔야 됩니다. 숫자. 숫자는 반드시 쳐주셔야 됩니다. 숫자와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숫자도 반드시 쳐주셔야 된다. 방향. 자, 방향을 어긋내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이라든지 왼쪽. 상승이라든지 하강.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죠. 상하관계를 치시면 된다. 이렇게 회전, 직선, 평행, 수직, 수평. 자, 수직하고 수평도 단어 반대 쓸 수 있겠죠. 이런 방향 관계는 반드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답에서 단어 반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차이점을 설명하는 단어들. 자, 이제 대조관계를 이야기하겠는데 이 대조관계에서 서로 다른 차이점은 반드시 문제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은 반드시 정리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오직, 유일한, 항상, 일정한, 모든 이런 단어들은 자, 문제에서 그저 단어 반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로지, 오직, 유일한, 항상, 일정한, 모든. 자, 이런 단어들은 본문에서 동그라미를 쳐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것이 어떤 대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어디서 생성되는 대상인지 과학 지문에서 단어 반대로 어긋내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미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생성되는 것인지. 자, 이미 존재한다. 이미란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 주셔야 됩니다. 자,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갖다가 답에서 어디서 생성된다고 하면 단어 반대로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배출. 다 쓰고 배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 쓰고 저장을 하는 건지, 그죠? 배출, 저장도 단어 반대로 틀린 답이 됩니다. 반드시 본문에 배출이라든지 다 쓰고 배출을 한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단어 쳐주시고 답에서 배출을 저장이라고 하면 단어 반대로 틀린 답이 되니까 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A의 사상을 계승하는 건지 아니면 A 사상을 비판하는 건지. 자, 계승한다는 거는 화살표를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비판한다고 하면 대조관계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단어 반대로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계승하는 건지 비판하는 건지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자, 그리고 뭐다? 자, 중심 단어는 동그라미를 치고 부정적인 단어는 X를 쳐주시면 됩니다. 본문이든 답이든 지문까지 보기든 부정적인 단어는 X를 친다. 글을 읽으며 부정적인 단어들은 항상 X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자, 봅시다. A와 달리 B, 그죠? A가 아니라 B라는 거죠. A에다 X 쳐주시면 됩니다. A보다 B, A가 아니라 B라는 거죠. A에다 X 쳐주시면 됩니다. A를 아니하고 A를 안 한다는 거죠. A에다 X 쳐주시면 됩니다. A 반면에 A가 아니라는 거죠. A 반면에 다른 걸 말하는 거죠. A에다 X 쳐주면 되죠. A 하지만, 그죠? A를 부정하는 거죠. A를 제고해야 된다. 자, A를 성찰해야 된다. A를 반성해야 된다. A를 제고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A를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A에다 X 쳐주시면 됩니다. A, 그러나 B. 그죠? A를 부정하는 거죠. A에다 X 쳐주시면 됩니다. A를 넘어선다. A를 초월한다. 이런 단어들. A를 넘어서기 때문에 A에다 X를 쳐주셔야 됩니다. A와 상관이 없다. A와 상관없으면 A에다 X 쳐주셔야 되죠. 자, 이런 본문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죠? 부정적으로 보는 단어들에다 다 X를 쳐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답에서 긍정적으로, 그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틀린 답이 됩니다. X오 반대로, 단어 반대로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X를 쳐주셔야 됩니다. 본문이든, 보기든, 답이든, 부정적으로 보는 단어에는 다 X를 친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자, 관계는 인과관계, 상하관계, 대조관계 이 세 가지 관계는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심 단어 동그라미 치고 부정적인 단어 X 치고 관계 세 가지 인과관계, 상하관계, 대조관계 반드시 표시를 해 두시면 이 다섯 가지에 의해서 적절한 건 단어 근거, 적절하지 않은 건 단어 반대로 답을 낸다. 문제 출제자 위원들은 자, 자기의 그저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사고력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다섯 가지를 본문, 보기, 답을 정리를 잘 해가지고 그죠? 적절한 건 단어 근거, 적절하지 않은 건 단어 반대를 찾는 거다. 자, 인과관계 순서. 인과관계나 순서나 자, 화살표를 쳐주시면 됩니다. A가 되면 B가 된다. 자, 화살표.
인과관계 A가 되면 B가 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답에서 B가 되면 A가 된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인과관계 반대로, 단어 반대로 틀린 답이 됩니다. 인과관계 반대는 틀린 답이 됩니다. A가 되면 B가 작아진다. 자, A가 되면 인과관계 치고 B가 작아진다. B가 커진다. B가 커진다.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 위로 올려야 되겠죠. A가 되면 B가 커진다. 인과관계 치고 B 화살표 올리면 됩니다. A가 되면 B가 작아진다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A가 되면 인과관계 치고 B가 작아진다. 화살표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자, 이것도 자, 상하관계 반대를 낼 수 있습니다. A가 되면 B, B가 되면 C. 자, A가 되면 B가 되고 B가 되면 C가 되고 그럼 결국은 뭡니까? A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C가 된다는 거죠. 자, A, B, C 인과관계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가 되면 C가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적절한 것에 답이 되는 겁니다. 자, A, B, C 인과관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농촌에서 도시로 떠났다. 자, 순서는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떠났다. 순서를 어긋내는 경우가 답에서 많이 있어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떠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서 반대로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인과관계 반대나 순서 반대를 그죠? 답에서 틀린 답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 단어 반대로. 자, 두 번째, 상하관계. 상하관계는 아까 계속 해봐서 알겠지만은 화살표를 치셔야 됩니다. 언어는 음악을 초월하는 예술이다. 뭘 중점적으로 봤습니까? 뭘 중시합니까? 언어가 음악을 초월한다고 했죠. 그죠? 음악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언어를 높이 보고 음악을 낮게 보는 거죠. 언어를 높이 보고 음악을 낮게 봤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답을 보겠습니다. 음악이 언어보다 중시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악을 높게 보고 언어를 낮게 보죠. 그러면 상하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관계 반대가 됩니다. 그죠? 상하관계 반대는 뭐다? 틀린 답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의 100% 정답이다. 또 혹은 음악과 언어의 중요성을 같게 봤다. 이렇게 되면 음악과 언어를 대등으로 봤죠. 그죠? 상하관계가 있는 것을 혹은 XO가 되는 것을 대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 반대로 틀린 답이 됩니다. 예. 이렇게 반대를 계속 줍니다. 문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계를 반대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5가지를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조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대조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경제지문, 물리지문에서 대조관계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문에서 서로 대조되는 설명을 하는 부분은 무척 중요합니다. 반드시 대조관계를 체크해 두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대조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 차이점. 그죠? A, B의 차이점 설명하는 거. 대조관계를 나눠놓고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문제가 100% 나온다는 겁니다. 자, 대조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자, 이런 식으로 A와 B가 대조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치시면 됩니다. 대조관계는. 자, 그리고 아까 이 대조관계는 문장에서 이렇게 그죠? 단어가 대조되는 경우에는 대조관계를 치시고 만약에 문단에서 그죠? 문단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파트를 나누시면 됩니다. 문단은 이렇게 파트를 나누시면 됩니다. A, B 이런 식의 파트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파트의 중심 단어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를 쳐주시면 안 헷갈릴 거예요. 자, 파트를 나누고 각 문단에 그죠? 서로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A, B 문단의 파트를 나누고 각 문단의 그 파트의 중심 단어는 어떤 A 파트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 중심 단어는 네모를 친다. 동그라미보다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대조관계랑 마찬가지로 이 파트도 그죠? 서로 다른 파트의 중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차이점을 설명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차이점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차이점은 반드시 파악을 해두고 그죠? 정리해 둔다. 이거는 반드시 문제로 나온다. 그죠? 경제지문이나 과학지문은 이 대조관계 그죠? 대조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차이점 특히 그죠? 차이점은 반드시 옆에 적어주거나 체크를 해두셔야 그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와나 답에서 그죠? A 파트를 이야기해놓고 그죠? B 파트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파트 단어가 돼서 틀린 답이 됩니다. 그죠? 다른 파트 단어가 돼서 어떻게 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에 정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 나누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A 파트를 말해놓고 그죠? B 파트 단어가 나오면 뭐다? 틀린 답이 된다. 그죠? 이 5가지 그죠? 이 6가지 정리 정말 중요합니다. 비문학에. 자, 그러면은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시 문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엄선된 문제들을 원탑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잘 보겠습니다. 적절한 것 예시. 자, 적절한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죠? 정리 잘 해서 5가지, 6가지 그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그죠? 단어 근거, 그죠? 단어 근거를 찾는다. 자, 기억. 본문입니다. 타당한 3단 논법에서는 매 개념이 적어도 한 번은 주연되어야 한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3단 논법에서
매개념이 적어도 한 번은 주연되어야 한다. 자, 본문에서 이렇게 기억을 주면은 앞뒤에서 근거 단어를 줍니다. 반드시. 그죠? 뒤에 보겠습니다. 매개념은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도 뭐다? 각각에서 모두 부주연되었을 때는 뭐다? 모두 부주연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지칭하는 범위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자, 중심 단어를 칩니다. 밑줄을 긋고요.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뭡니까? 자, 본문에서 기억 앞뒤에서 근거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니까 앞뒤에서 근거 단어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매개념이 두 전제에서 모두 부주연되면 똑같이 정리를 합니다. 답도 지칭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본문에서 모두 부주연되면 지칭하는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죠? 동그라미. 그죠?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뭐다? 본문에서 기억의 앞뒤에 근거 단어가 있다. 반드시 근거 단어 본문하고, 그죠? 답하고 체크해서, 그죠? 비슷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적절한 것은 항상 단어 근거로 푼다. 자, 2번. 중요한 것은 기억이라는 점이다. 자, 기억. 설령 어떤 대상을 부각하려 하더라도, 그죠? 주제나 소재 등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주제나 소재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문맥상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억을 이렇게 주면 앞뒤에 근거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뒤에 근거 단어 보겠습니다. 강조하려는 대상이 부각하려 하더라도 강조하려는 대상이 같은 거죠. 전체와의 유기적 질서를 갖도록 해야 된다. 전체와의 유기적 질서, 주제나 소재, 전체와의 유기적 질서, 긴밀한 연관성. 그죠? 이렇게 같은 단어나 비슷한 단어, 그죠? 이걸 줍니다. 적절한 것의 단어 근거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양주란 사람은 이화주의를 주장했다. 이화주의. 자, 이는 사회의 모든 제도를 허식으로 보고, 자, 사회의 모든 제도를 뭘로 봤다? 허식으로 봤다. 부정적으로 봤다. X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뭐가 중요하다?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다. 이는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를 부정하고, 뭘 부정한다?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를 부정한다. 자,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점에서 의미 있는 관점이다. 개인은 사회 규범이나 국가 지향적 이념에 사로잡혀 개인을 희생하지 말고, 사회 규범이나 국가 지향적 이념에 사로잡혀서 뭘 하지 말고? 개인을 희생하지 말고. 자, 자신의 삶의 절대적 가치를 자각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자신의 삶의 절대적 가치. 자, 중점적으로 보는 단어는 동그라미,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단어는 항상 X를 쳐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단어 근거죠. 자, 기억. 자, 앞뒤에서 본문에서 기억을 주면은 앞뒤에서 근거 단어가 있다고 했죠. 뒤에 X 친 거, 동그라미 친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뭡니까? 국가 지향적 이념 추구가 뭡니까? 개인의 삶을 위협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 국가 지향적 이념 추구를 뭘로 봤습니까? 부정적으로 봤죠? 개인의 삶을 위협하면은, 자, 국가 지향적 이념 추구로 X 쳤죠? 그러면 본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문, 국가 지향적 이념에 사로잡혀 개인을 희생하지 말고, 국가 지향적 이념도 마찬가지로 X가 쳐져 있죠? 자, 본문과 답에 국가 지향적 이념 추구란 단어에다 둘 다 X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것에 답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자, 적절한 것은 정리를 잘 해서 똑같이 본문과 답을 똑같이 정리해서, 그죠? O를 O라고 한다든지, 그죠? 동그라미 친 걸 동그라미 친 거라고 한다든지, 혹은 X를 X라고 한다든지, 혹은 인과관계나 상하관계가 같으면, 그죠? 이건 적절한 것의 답이 됩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의 답은요, 이게 반대되면 O를 X라고 한다든지, X 친 걸 O라고 한다든지, 혹은 상하관계나 인과관계나 대조관계가 반대가 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의 답이 됩니다. 자,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만 풀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5가지 정리법으로 정리를 잘 하시면은 문제는 적절한 것은 똑같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건 반대되는 것만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 선한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추어져 있다는 일종의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죠? 자, 기억도 이야기를 했죠. 도덕 내재주의 앞뒤에 근거 단어 있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적절한 거 묻는 문제죠. 세상의 올바른 이치가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으니, 자, 뭡니까? 이치가 나의 마음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 자, 선한 마음이 올바른 이치가 뭐다?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 나의 마음속에 갖춰져 있다. 같은 단어죠. 그죠? 이렇게 기억에 앞뒤에서 근거 단어, 그죠? 동그라미 같이 쳐가지고 중심 단어, 같은 말 하고 있는 단어 찾으시면 됩니다. 자, 5번. 포스트 휴먼의 등장은
포스트 휴먼의 등장은 그동안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해왔던 관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성찰, 자조, 반성, 자책, 부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했던 관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말이죠. X 쳐야죠. 자, 이러한 성찰이 인간의 배타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찾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완성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을 찾지 말자. 포스트 휴먼에 관한 논의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해왔던 관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다시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해왔던 관점을 어떻게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자, 부정적으로, 본문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단어는 다 X를 치셔야 됩니다. 자, 5번.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짓기보다는 그러한 시도 자체에 내재한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 뭡니까?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지으라고 했습니까? 구분짓기보다는, 그죠? 구분짓지 말자. 그러한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 자,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에다가 X를 쳐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과 구분하는 관점을 뭐라고 했습니까? X를 쳐놨죠. 그죠?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했던 관점에다 X 쳐놨죠. 그러면 본문과 답이 마찬가지로 인간과 인간을 구분짓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죠? 둘 다 X니까, 그죠? 적절한 것에 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문과 답에 똑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XX면은, 그죠? 적절한 것에 답이고, OO도 적절한 것에 답이고, 관계가 상하관계나 인과관계나 대조관계가 같아도 적절한 것에 답이라는 말입니다. 자, 6번. 섞여있는 이온들 속에서도 각 이온의 질량을 산출해낼 수 있는데, 이는 이온의 질량이 클수록, 질량이 어떻게 된다? 클수록, 자, 인과관계 써야죠. 이온의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이동 속도가 어떻게 진다? 느려진다. 그죠? 자, 섞여 있는 상태에서 분리된 각 이온들은 검출판에 도달하여 각 이온의 질량에 대한 자료를 전달한다. 이렇게 본문에 기억이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 근거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보니까 이온의 질량이 클수록 이온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인과관계를 그죠? 정리를 했죠. 자, 기억의 원리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분자의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이온의 이동 속도는 느려진다. 자, 본문을 봅시다. 질량이 클수록 이동 속도가 느리다. 이동 속도는 느리다. 그죠? 인과관계랑 상하관계가 똑같죠. 그죠? 이렇게 관계가 같아도 적절한 것에 100% 답이 됩니다. 만약에 관계가 반대라면, 그죠? 분자의 질량이 작을수록이라 혹은 이온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반대가 있다면, 상하관계가 반대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에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 출제자는 이런 식의 문제를 냅니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고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문제 출제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정리만 하면 된다. 그죠?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광자가 입사되면 어떻게 된다?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된다. 그러면 인과관계죠.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 광다이오드 흡수층에서 전자 양공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광자가 입사되어야 전자 양공쌍이 발생한다. 그죠? 인과관계가 같죠?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 양공쌍이 발생한다. 그죠? 광자 입사, 전자 양공쌍 발생, 생성. 인과관계 똑같죠? 이렇게 인과관계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 적절한 것에 답이 된다. 자, 8번. 과학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X 치고요. 자, 첨단 기술을 강조한 상품의 광고일수록 첨단 기술 치고요.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첨단화 있죠? 첨단. 그리고 광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정확히 이해, XX. 그죠? OOXX.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절한 것에 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과 보기를 똑같이 정리해서, 그죠? 적절한 건 단어 근거, 적절하지 않은 건 단어 반대를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봅시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예시를 보겠습니다. 15세기 이전의 화가들은 제가 아까 그 시대는 다 치라고 했죠. 기하학의 바탕을 둔 뭐다? 선원근법이 아니라. 자, 기하학의 바탕을 둔 선원근법은 아니다. 그죠? 경험적 원근법이었다. 15세기 이전의 화가들은 경험적 원근법을 썼다. 자, 반면 15세기의 선원근법은 뭡니까? 기하학의 바탕을 두고 정확한 비례를 계산해서 그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반대를 찾는 겁니다. 경험적 원근법은 선원근법의 성과로 완성되었다. 자, 경험적 원근법이 15세기 이전이죠. 선원근법은 언제입니까? 15세기입니다. 그렇다면 경험적 원근법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죠? 경험적 원근법이 뒤에 나오는 선원근법의 성과로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기서 이미 그죠? 순서 반대를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반면이란 말을 썼죠. 대조입니다. 그죠? 15세기 이전과 15세기 선원급법과 15세기 이전의 경험적 원급법은 둘이 그죠? 성과로 완성된 게 아니죠. 대조죠. 15세기 선언급법은 기하학의 바탕을 두고 15세기 이전의 화가들은 그죠? 선언급법이 아니라 기하학의 바탕을 둔 선언급법이 아니라 경험적 원급법을 썼던 겁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경험적 원급법은 선언급법의 성과로 완성되었다는 건 두 가지 경우에서 틀립니다. 첫 번째, 순서 반대죠. 15세기 이전이 어떻게 15세기 선언급법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과로 완성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성과로 완성될 수도 없다. 왜? 대조관계를 갖다가 그죠? 계승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단어 반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계승과 대조는 항상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2번. 미세먼지 측정기는 입자의 성분에 상관이 없이, 입자의 성분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이 X치고요. 설정된 시간에 맞추어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답. 미세먼지 측정기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 시 미세먼지의 성분에 영향을 받는다. 미세먼지 성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입자의 성분에 상관없다고 했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성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XO가 됩니다. XO는 뭐다? 100% 틀린 답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의 답이다. 단어 반대로 XO 반대로 틀린 것의 답이 된다. 자, 3번. 여과지에 포집된 미세먼지는 질량을 측정한 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동 이송 구송 장치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이 된다. 그죠? 미세먼지는 질량이 다 측정된 이후에는 밖으로 배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질량 측정이 끝난 여과지에 포집된 미세먼지가 어떻게 된다? 축적된다. 자,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다 쓰고 배출되는 건지 아니면 다 쓰고 저장이 되는 건지 혹은 축적이 되는 건지 이거는 단어 반대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출된다. 이런 단어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셔야 됩니다. 자, 4번. 내부 시차는 문제를 인식하고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내부 시차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그리고 대조관계를 쳐주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걸 설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대조관계를 반드시 쳐주셔야 돼요. 외부 시차는 시행된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쳐 그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자, 외부 시차는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는 시점에 의한 차이가 있다. 정책 수립. 외부 시차가 정책 수립입니까? 외부 시차 파트는 뭡니까? 효과죠. 내부 시차 파트가 정책 수립이죠. 이건 뭡니까? 대조관계 반대다. 외부 시차를 두고 내부 시차의 단어를 썼다. 이건 뭐다고? 대조관계 반대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조관계를 치는 겁니다. 대조관계를 치면은 한눈에 보여요. 대조관계와 중심단어를 쳐놓으면은, 답에도 중심단어를 쳐놓으면은 한눈에 보입니다. 대조관계 반대가. 100% 답입니다. 100% 틀린다. 그죠? 대조관계 반대로요. 뒤에 거 볼 필요가 없죠. 뒤에 답들을. 자, 5번. 물층 내부에 있는 물 분자는 모든 방향으로. 자, 내부에 있는 물 분자가 뭐다?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인력이 작용하므로 안정적인 상태다. 동일한 인력이 작용하므로 안정적인 상태다. 자, 대조관계 치고 반면에 물층 표면에 있는 물 분자는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한정적, 제한적이므로 뭐다? 불안정한 상태다. 자, 대조관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답에서 봅니다. 내부에 있는 물 분자는, 내부는 어느 쪽 파트예요? 이 위에 있는 파트죠. 물 분자의 인력 방향인 표면에 있는 물 분자의 인력 방향보다, 자, 이거는 보다라고 했으니까 제껴버리면 됩니다. X 쳐주시고요. 내부에 있는 물 분자가 뭐다? 인력 방향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내부에 있는 물 분자는 제한된다. 내부에 있는 물 분자는 제한됩니까? 아니죠. 모든 방향이죠. 자, 제한되는 건 어디입니까? 여기 한정적. 그죠? 비슷한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내부에 있는 물 분자를 갖다가 그죠? 제한된다. 한정적이다는 외부의 표면에 있는 물 분자로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조관계 반대로 틀린 답이 됩니다. 100%. 항상 본문에다 정리해 주시고 답에도 똑같이 중심 단어 X 정리해 주시고 푸시면 100% 보입니다. 생각 넣을 필요 없어요. 6번.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필요한 세포로 운반이 된다. 자, 먼저 이들은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트리글리세리드로 재합성이 된다. 자, 답. 응집된 트리글리세리드가 편리한 운반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쪼개진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편리한 운반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재합성된다. 얘는 편리한 운반을 위해서 답은 어떻게 됩니다? 쪼개집니다. 재합성된다, 합성한다, 쪼개한다, 쪼개진다. 이건 뭡니까? 단어 자체의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자체에 반대 말이 있으면 반드시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이건 단어 자체의 반대를 써가지고 틀린 답으로 문제 출제 요원들이 낼 수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의 반대. 자, 7번. 화소의 밝기 단계를 0에서 255 사이의 화소값으로 나타내는데 0은 가장 어두운 밝기, 0이 가장 어둡다. 자,
250원은 가장 밝다. 250원은 밝다. 그죠? 상하관계 치시죠? 화소값이 커질수록 화면의 밝기는 어두워진다. 화소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화면의 밝기가 어두워진다. 화소값이 클수록 화면의 밝기는 뭡니까? 밝아지죠? 어두워진다고 했죠? 이건 뭡니까? 상하관계 반대. 100% 답입니다. 이렇게 본문과 답의 상하관계만 쳐주시면 100% 답인 게 확실히 보입니다. 안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8번. 17세기 프랑스 화가 푸생은 이름 쳐주시고 그림을 통해 경험적 차원, 그 너머에 있는 경험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너머에 있으면은 X 쳐주시고요. 영원 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했다. 중심 단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푸생 파트죠. 그림을 통해 경험적 차원의 아름다움과 지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 뭐가 틀립니까? 경험적 차원, 아름다움. 경험적 차원에다 동그라미 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경험적 차원을 푸생이 강조하였습니까? 아니죠. 푸생은 경험적 차원을 넘어섰죠. 그죠? X를 O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XO 반대로 틀린 답이 된답니다. XO 반대로 100% 틀린 답이 됩니다. 뒤에 답들 안 봐도 됩니다. 9번. 양이용 교환막의 기공에는 뭡니까? 음전하를 지닌 작용기를 끌어들여서 음전하를 지닌 작용기를 여러 개 설치하여 나트륨 이온을 교환막의 기공으로 끌어들인다. 자, 중심 단어 쳐주시고요. 나트륨 이온은 양전하를 지닌 작용기와 결합하게 된다. 자, 이건 너무 쉽죠? 나트륨 이온이 뭐다? 음전하하고 결합한다고 했는데 나트륨 이온이 뭐다? 양전하. 음전하, 양전하. 단어 자체의 반대를 썼죠. 단어 반대로 100% 틀린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맹자는 이름 쳐주시고요. 도덕 감정인 인해악산이 필요함을 그죠? 강조하면서도 플러스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그죠?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의를 뭐라고 봤습니까? 인과 대등한 지위, 대등관계. 그죠? 자, 맹자는 의의 의미 확장보다는 뭐다? 인해악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죠? 보았다. 이거는 뭡니까? 본문에는 의와 인을 대등한 관계로 맹자가 보았다고 해놓고 답에서는 의를 부정적으로 보고 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XO 단어가 아닌데 대등관계를 XO라고 하거나 대등관계를 상하관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답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만 해두시면은 관계 때문에 100% 틀린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비문학은 여러분의 사고력을 요하거나 그죠? 뭐 독해력을 요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 원탑쌤이 만들어 놓은 이 6가지 정리법에 의해서 똑같이 본문, 답 정리해가지고요. 그죠? 적절한 건 똑같은 단어, 그죠? 똑같은 관계, 적절하지 않은 건 다른 단어, 단어 반대, 관계 반대,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단어, 이제 근거가 생기죠.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되면은 확실한 답이다. 이러면 뒤에 답들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뒤에 답들을 안 보고 넘어가도 된다.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사고력을 요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계속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국어가 금방 늡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사고력을 늘리려고 하면 국어는 늘지 않아요. 예, 사고력이라는 게 그렇게 1년 만에 늘어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리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원탑쌤의 이 정리 비법. 자, 비문학. 그죠? 오늘은 맛보기로 보여드렸고요. 그죠? 다음 시간부터는 더 자세하게. 그죠? 이 6가지 단계 정리를 어떤 식으로. 그죠? 어떤 질문에도, 어떤 문제도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원탑쌤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원탑쌤의 주옥같은 강의 캐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바뀌고 배울 의지만 있다면 뭐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와 달리 그죠? 바뀌고 배울 의지가 있다면은 충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원탑쌤과 함께 1등급 그죠? 새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원탑쌤 믿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파이팅 합니다.